앞 시간에는 대표값의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포의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삼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포도는 대표값을 중심으로, 즉 평균을 중심으로 중앙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분산도라고도 해요. 다음 중 삼포도를 구하시오. 다음 중 분산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표적으로 범위, 분산, 표준편차, 사분위 범위, 변동계수, 이 중에서 시험은 표준편차와 변동계수 정말 많이 나오고요. 사분위 범위는 앞서 IQR로 구해봤었죠. 기억나시죠? 이들의 특징은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값을 중심에 두고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시험에 정말 잘 물어보고요. 삼포도가 크다라는 말은 그 분포가 넓게 퍼져 있다. 작다라는 말은 좁게 퍼져 있고 중앙에 모여 있다. 이런 말이죠. 제일 간단한 삼포도가 범위입니다. 관측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산이 간단하겠죠.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만 이용하니까 나머지 자료의 분포에 대한 정보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요. 특히 이상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용해서 삼포도야라고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즉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평균 편차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편차가 어떠한 값들인지는 아실 거예요. 흩어져 있는 값들 중에서 대표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를 계산한 것이 편차죠. 이러한 편차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우고 그 값의 평균을 내면은 평균 편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편차는 자료값과 평균과의 차이인 거 아시죠? 이때 이러한 편차의 절대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니까 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1 마이너스 x바, x2 마이너스 x바, xn 마이너스 x바 각각에 대해서 절대값을 계산하여 다 더한 다음에 이들을 n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것. 평균 편차다. 여기까지 하니까 왠지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을 계산했던 경험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식 위에다가 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곱. 이렇게 제곱으로 바꾸고 n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제곱한 부분 때문에 제곱근을 표기하면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아, 표준 편차랑 되게 비슷한데 평균 편차란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평균 편차도 삼포도의 하나구나.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만 절대값 계산이 번거로워 실제로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평균 편차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면 표준 편차에 비해서 이상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혹시 시험에서 평균 편차 물어볼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삼포도의 대표적인 방법은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죠. 분산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관측한 자료의 값에서 그들의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네요. 이후에 평균을 계산할 때 2라는 기호를 쓸 건데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설명하면 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산은 보통 Vx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후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앞서 계산한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다. 쉽게 말하면 루트를 씌운다 이런 해석이죠. 지금 분산에 대한 기호로 자료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분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모분산, 표분분산. 모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자료 개수 n으로 나누는데 표본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n-1로 나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 들어봤다면 앞으로 분산 계산할 때 모분산이냐 표본분산이냐에 따라서 n으로 나누기도 하고 n-1로 나누기도 한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쓰신 이 부분은 모분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눈다. 단 표본을 10개 뽑으면 9로 나눠야 되고 20을 뽑으면 19개로 나눠야 되지만 2000개를 뽑으면 1999로 나누니까 별 차이가 없긴 해요. 그래도 모분산이다, 표본분산이다 그 차이는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료에서 하나를 뺀 n-로 나누는 게 표본분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후에 추정을 공부할 때 알려드릴게요. 다시 왼쪽입니다. 모든 자료를 각각 고려하여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자료를 고려한다라는 말, 각각의 값에서 편차를 계산하니까요. 자료가 모두 동일해요. 그러면 평균이나 각각의 값이 모두 같겠죠? 그럼 분산은 0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요. 분산이 0이면 모든 별량이 평균과 같다는 의미인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값이 동일하면 분산이 0이다는 맞지만 분산이 0이라고 해서 모든 값이 동일하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편차가 있으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절대 0보다 크죠. 그리고 그 합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분산이 0인 거랑 각각의 값이 평균과 같은 것은 같은 해석입니다. 분산이 크다는 것은 각 관측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반면에 자료가 평균에 밀집할수록 분산의 값은 작아지겠죠.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거 편차입니다. 편차를 계산하고 제곱의 합을 하는 거예요. 시그마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커지면, 제곱을 해서 작아지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표준 편차의 단위에 대한 질문 한 번씩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관측값의 단위와 같을까요? 네. 그러면 분산의 단위는 어떻죠? 관측값의 단위를 제곱한 것일까요? 글쎄요. 궁금하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센티미터가 있는데 편차도 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이 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할 거잖아요. 여기까지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죠? 이후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다시 센티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의 단위는 관측값 단위의 제곱이고요. 표준 편차의 단위는 관측값 단위와 같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자료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먼저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5, 6, 7, 8, 9, 7이 평균이네요. 계산하지 않아도 가장 가운데 있다. 그리고 분산은 각 값의 편차를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그리고 제곱을 합니다. 그 결과 합이 10이 됐는데 위에 다음 자료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 자료가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영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모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표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느 집단에서 다음과 같이 5개를 뽑았을 때 이렇게 앞에 서술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에서 5개를 뽑은 표본이구나. 만약에 표본이면 5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되죠. 4로 나눠서 값이 2.5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2.5다. 다릅니다. 주어진 문제는 다음 자료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그런데 어느 어디에서 5개를 뽑아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4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시험에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삼포도로는 4분위 범위가 있습니다. IQR 앞서 4분위 수하면서 했죠. Q3에서 Q1을 뺀 그 차이를 4분위 수 범위라고 하고요. 4분위 수 범위는 이후 위로 이상치, 아래로 이상치를 만들 때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왼쪽에 5개의 값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은 거 3, 5, 9, 10, 15. 사실 이 5개의 값을 3,
5, 9, 10, 15. 아무리 봐도 균일적이지가 않죠. 간격이 다르죠. 사분위 범위는 간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수 최소값, 가장 큰 수 최대값, 50% 위치의 수는 9지요. Q2 중앙값. 그럼 25% 위치의 수는 Q1 5인가요? 나머지 10은 Q3인가요? 따라서 10에서 5를 빼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상자를 그리면 돼요. 참고로 아래 수직선에 직접 상자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쪽이 중앙값이 되고요.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5가 IQR이죠. 위로는 5의 1.5. 따라서 그 범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 딱 잘 그려졌습니다. IQR 이용하기도 하고 상자 그림도 직접 그려보시는 거 좋습니다. 시험에는 이와 같이 5개 정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최소, 최대, 중앙값, Q1, Q3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자료의 제1사분일수와 제3사분일수 간의 거리를 자료의 중간 50%에 대한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의 상위 25%, 하위 25%의 값을 제외한 거다. 따라서 극단값에 덜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분위수 범위와 비슷한데 사분위 편차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분위수 범위 IQR을 2로 나눈 값이다. 사분위수 범위도 극단값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분위수 편차도 그렇고요. 위의 사분위수 범위와 사분위수 편차의 대표값은 어떤 값인 거죠? 중앙값인 거죠? 중앙값. 그래서 사분위 이런 말이 나오면 대표값을 중앙값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평균 아닙니다. 중앙값도 대표값으로 이와 같이 구별을 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 변동계수, 다른 단어로 변이계수라고 합니다. 여러 집단의 분산을 평균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다시 말하면 평균의 입장에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보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상대적인 산포의 척도 또는 상대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보통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4다. 그러면 그들의 변동 계수는 0.1 그리고 사회에서는 10%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되지 왜 평균으로 나눠서 뭐 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큰 산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이후에 문제에서도 풀겠지만 한 집단은 10만 원 단위이고 한 집단은 10,000원 단위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고 해요. 그러면 이미 이쪽은 값이 크고 이쪽은 값이 작으니까 숫자만 가지고는 둘 사이에 어떠한 산포가 있는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나눠서 평균 대비 표준 편차, 표준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변동 계수는 왼쪽에 있는 문제처럼 계산해봐 이렇게 나오는 문제보다 다음 두 집단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동계수의 절대값이 큰 분포보다 작은 분포가 상대적으로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다.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요. 따라서 변동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산포도 크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런데 평균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계수가 0 이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후에 설명을 읽다 보면 변동계수는 항상 양수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노노 평균의 값에 따라서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체크. 산포의 축도가 아닌 것은 분산, 표준 편차, 중위수, 사분위수 범위 중에서 중위수는 대표값이죠. 중위수, 중앙값은 산포의 척도가 아닌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 대표값의 척도이다. 지난 시간에 대표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산포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본 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비대칭도와 첨도입니다. 스큐니스 들어보셨나요? 비대칭도, 대칭이 아닌가 또는 대칭인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한 척도인데요. 자료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또 외도라고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좌우 대칭이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꼬리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꼬리가 왼쪽으로. 지금과 같이 분포는 첫 번째 좌우 대칭인 케이스 외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뜨린 분포도 있고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뜨린 분포도 있습니다. 기억을 외도가 0인 정규 분포와 같이 좌우 대칭인 분포 니은은 외도가 양수인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분포 디귿은 외도가 음수인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분포, 특히 니은을 우 꼬리 곡선, 디귿을 좌 꼬리 곡선, 또한 니은과 같이 평균이 가장 큰 값에 의해서 양수가 될 때 정적 편포, 디귿과 같이 평균이 가장 작을 때 부적 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에는 우꼬리 곡선, 좌꼬리 곡선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직접 설명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분포이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로 외도가 0,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계산되었을까요? 바로 피어슨의 비대칭도 계산법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최빈값과 중앙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 평균이 가장 크게 되면 그 결과가 양수가 되겠죠? 반대로 평균이 작게 되면 그 결과는 음수가 되겠죠? 다시 위의 그림을 봐도 니은번의 경우는 평균이 가장 크죠? 그리고 최빈값이 멀고 중앙값이 가깝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평균이 가장 작고 중앙값이 가깝고 최빈값이 멉니다. 따라서 아래식도 평균과 최빈값의 차이는 중앙값과의 차이의 3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피어슨이 비대칭도 스큐니스를 정의했는데요. 그림에서 그 관계를 연결지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시험에는 위에 있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즉, 표준편차로 나누는 것을 제외하면 두 식이 같다라는 아래쪽에 관계식이 성립한다. 시험에 이 2번이 자주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어느 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느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평균을 기준으로 중앙값, 최빈값, 또 평균을 기준으로 중앙값, 최빈값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좌우 대칭형은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같은 분포인 거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른쪽 보세요. 먼저 최빈값이 정해지면 꼬리를 기준으로 중평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최빈값이 정해지면 꼬리를 방향으로 중평이 따라온다. 그래서 최중평, 최중평, 그리고 꼬리라는 단어는 극단적인 값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은 꼬리 방향으로 치우쳐서 따라가겠죠? 꼬리 방향으로 평균이 따라가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최중평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가장 크니까 그 차이가 양수겠죠? 평균이 가장 작으니까 그 차이가 음수겠죠. 외도가 어떠한 의도에서 양수와 음수가 됐는지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피어슨의 비대칭도 식이 많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첨도입니다. 첨도는 분포가 얼마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가, 분포의 중심이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또는 꼬리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꼬리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때 표준 정규 분포의 첨도를 3으로 정하고 다른 분포와 비교할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와 같은 뾰족한 정도의 분포는 첨도가 3이다 라고 정하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와 비교해서 중심이 뾰족하고 동시에 꼬리가 두꺼우면 첨도는 3보다 크다. 그 중심이 완만하고 꼬리가 얇으면 첨도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연결짓게 되는데요. t분포는 꼬리가 살짝 두꺼우면서 중앙이 조금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첨도는 3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단 표본의 수가 점점 늘어서 30개 정도를 지나면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면서 첨도가 3에 가까워지고 정규분포처럼 꼬리도 정규분포의 모양과 유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T분포라 하더라도 정규분포의 첨도보다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정규분포에 첨도가 있다, T분포에 첨도가 있다, 항상 T분포의 첨도가 크다. 그리고 n이 충분히 큼에 따라서 정규분포의 첨도인 3으로 수렴한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문제에 나오면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첨도가 3이면 중첨, 3보다 크면은 급첨, 3보다 작으면 완첨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설명이 되네요. 자유도가 n-1인 t 분포는 정규 분포와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규 분포보다 중심이 뾰족하고 꼬리가 두꺼워 첨도가 3보다 큽니다. 그러나 자유도가 무한대로 접근할수록, 즉 표본의 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정규 분포로 수렴하므로 첨도도 3에 가까워진다. T분포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는 외도가 0이고 첨도가 3이다. 외워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A분포와 B분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포 B를 보세요.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죠. 최, 중, 평이 같은 값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A를 보세요. 봉우리가 가장 높은 곳이 최빈값의 자리고요. 꼬리 쪽으로 해서 중평 그리고 평균이 가장 크니까 외도는 0보다 크겠죠?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분산은 B의 분산보다 크다. 분산은 퍼짐률이에요.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꼬리 쪽으로 퍼져 있는 것이 좌우 대칭의 퍼져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 같아요. 2번 A의 외도는 양의 값을 가진다. A의 외도란 치우침인데요. 평균이 가장 큰 값이니까 양의 값을 갖겠죠? 3번 B의 외도는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B는 좌우 대칭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외도는 0이다. 따라서 틀린 답은 3번이고요. 4번 A의 최빈값은 B의 최빈값보다 작다. 최빈값이란 가장 도수가 몰려있는 위치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선상에서 B의 최빈값이 A의 최빈값보다 크네요. 반대로 A의 최빈값이 B의 최빈값보다 작죠? 따라서 4번 맞았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고요. 그러면 교수님, 외도가 음수일 때는 어떠한 모양이어야 될까요? 먼저 최빈값을 정하세요. 최빈값이 여기에요. 그러면 꼬리 쪽으로 중평이 따라오게 되고요. 중평, 즉 다른 어떤 것보다 평균이 작아서 그들의 차이가 음수인 것, 이를 우리는 외도가 음의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설 읽어볼까요? A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분포로 외도는 양수이고, B는 좌우 대칭형인 분포로 외도는 0이다. 또한 A 분포는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림으로 B 분포보다 분산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A의 최빈값이 B의 최빈값보다 작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단원 내용 정리했습니다. 챕터 1 기초 통계량의 빈출 선지 OX 문제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산술 평균은 자료의 모든 관측값을 반영하므로 이상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산술 평균은 하나, 둘, n개를 모두 더해서 전체 n으로 나누는 거죠. 이때 어떤 특정한 값이 10에서 1000으로 커졌으면 그 합이 엄청 커지니까 그러한 몇 개의 값 때문에 평균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죠. 이상치 극단 값의 영향을 너무나 잘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산술 평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 공부하셨죠? 따라서 X, T분포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수렴하며 이때 첨도값도 3에 가까워진다. 앞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T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의 공통점은 모두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T분포는 꼬리가 살짝 더 두껍고 중간이 0에 모여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첨도 스큐니스가 3보다 크다. 그런데 표본의 수 n이 점점 커져서 30을 넘어서 계속 커지면 T분포는 점점 표준 정규 분포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첨도의 값도 3에 가까워진다. 앞서 공부했습니다. 5. 근무 평균 80점 가중치 30% 성과 평균 70점 가중치 30% 승진 시험 90점 가중치 40%를 합산한 가중 평균 점수는 81점이다. 본 수업에서도 설명했는데 근무 평균 100점, 성과 평균 100점, 승진 시험 100점 중에서 각각 30%, 30%,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80점이 0.3, 70점이 0.3, 90점이 0.4였던 거죠. 그 결과 81점 맞습니다. 가중평균에서는 분모에 뭔가 있던데요. 그렇죠. 0.3 더하기 0.3 더하기 0.4. 그런데 분모의 합이 1이잖아요. 그래서 81점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가중평균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따라서 맞았다. 4번입니다. 혈액형이나 지역과 같은 질적 변수의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먼저 질적 변수, 양적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혈액형 전체에 대해서 A, B, AB, O형, 지역 전체에 대해서 A, B, C, D 이렇게 지역이 구별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구별을 하는 변수를 범주형 변수, 질적 변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수의 대표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1번 평균을 구해보죠. 다 더할 수 있나요? 2번 중앙값을 구해보죠.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럴 때에는 최빈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질적 변수, 범주형 변수, 대표값은 최빈값 맞았고요. 5번 피어슨의 비대칭도 공식에서 평균과 최빈값의 차이는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와 수학적으로 동일한가요? 잠시 최빈값을 먼저 정하고 꼬리 쪽으로 해서 중평을 논해라.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크기를 보더라도 평균에서 최빈값이 평균에서 중앙값 차이와 비교해서 더 크지요. 특히 피어슨의 비대칭도에서는 3배만큼 크다라고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평균과 중앙값 차이의 3배와 평균과 최빈값 사이의 차이와 같다. 따라서 5번은 틀렸습니다. 5번 문제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시험용으로 하나 더 체크해 주세요. 각 별량에서 임의수 a를 뺀 절대값의 합 xi-a를 최소로 만드는 a값은 산술 평균이다. 다시 말하면 각 별량 xi에서 어떠한 a를 뺀 편차의 절대값을 합했더니 최소가 되었더라. 이때의 a는 뭐냐 하는 질문이죠. 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술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절대값은 거리죠. 거리를 최소로 만드는 a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가능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따라서 6번은 x 평균 136.5 중앙값 130인 자료의 분포는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비대칭 분포이다. 수직선상에 값들을 나열해 볼까요? 중앙값 130, 평균 136.5, 최빈값은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자료들 50% 위치가 130이고요. 무게중심이 136.5로 130보다 크려면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그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평균의 위치 쪽으로 꼬리가 길게 놓인다. 따라서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비대칭 분포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비대칭 분포입니다. X 8번입니다. 변동계수는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평균 차이가 큰 두 집단의 산포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다. 변동계수의 가장 큰 핵심 지식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값이죠. 이때 왜 나눠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 바로 이 설명 그대로예요.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평균 차이가 큰 두 집단을 비교하려고 보니 그 두 집단의 표준 편차만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각각 나누어서 표준화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변동계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글로 읽으니 어떠세요? 변동계수는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평균 차이가 큰 두 집단의 산포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다. 맞는 설명이다. 9번 줄기 잎 그림에서 전체 자료가 17일 때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9번째 해당하는 관측값이다. 줄기와 잎그림이란 줄기가 있고 잎이 있어서 순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나열을 했는데 총 17개였고 그 가운데 50% 위치의 수가 9번째니? 라는 질문이죠. 이때 세어보면 좋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17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왼쪽에서 8개, 오른쪽에서 8개 땅땅땅 할 수도 있고요. 17 더하기 1을 2로 나누는 18 나누기 2는 9번째 수라고 하면서 중앙값을 계산하는 공식에 넣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9번째 수 맞습니다. 10번 조합평균은 평균 속력, 평균 작업률, 평균 연비와 같이 비율 형태의 자료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한다. 이 부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보통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중에서 조합 평균은 킬로미터 퍼 아워 등과 같이 비율 형태의 자료가 있을 때 그 두 비를 연결하면서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평균 속력을 거속시라는 방법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을 2분의 1로 해서 1이 되는 이 결과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해석 자체로 비율 형태의 자료에 대한 평균은 조합 평균을 활용하는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 나오면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을 보세요. X555, XXX555 잘하셨나요? 그리고 X에 대한 해설 추가해 놓았고요. 5번 읽어볼까요? 피어슨의 비대칭 공식에 따르면 평균과 최빈값의 차이는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의 3배, 이렇게 3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6번 편차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은 중앙값입니다. 추가로 편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은 산술평균입니다. 즉 어떠한 편차가 있는데 이 편차의 제곱을 해서 다 합할 거예요. 그럴 때 평균을 기준으로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으로서의 식을 활용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한번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했는데 평균이 더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극단적 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긴 꼬리, 외도가 양수라는 의미죠. 그러면 반대로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으면 평균이 작은 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챕터 1 기초 통계량의 내용 OX까지 공부하였습니다.